글을 어찌 써야 할지 망설이다가 좀 쓰다 보면 지난 세월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싶어 제 맘 편하자고 사연 한번 읊어봅니다. 저는 남부럽지 않은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고 사업가 아버지와 첼로를 전공한 엄마, 여동생과 함께 평안한 가정 아래서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음악 전공한 엄마의 영향에 따라 여동생은 엄마 따라 첼로, 저는 피아노를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이 당시 좀 살기도 했고 넓은 편이라 일하는 가사도우미를 썼는데 가사도우미 아주머니는 이혼하고 혼자 아들 키우면서 사셔서 그런지 저희 집의 화목한 분위기를 부러워하셨어요. 아줌마의 유일한 자랑은 잘 큰 아들에 관한 것이었고 아줌마의 아들은 서울의 내노라하는 의대를 졸업해 병원 레지던트 2년차라 하더군요. 술주정뱅이 바람둥이 남편의 시와 평생 공부하는 담쌓은 밭 사이에 어쩜 저렇게 기특한 아들이 나왔는지 입을 다스렸습니다. 말씀이 많으신 편이셨는데 틈만 나시면 아들 자랑을 늘어놓으셨고 다른 화제의 말을 하더라도 결국은 꼭 자식 자랑으로 매듭을 지으셨습니다. 자칫 팔불출에 눈꼴사납게 볼 수도 있으나 저희 부모님께서는 귀한 아들 둬서 좋으시겠다고 뭐니뭐니 해도 자식 복이 최고라고 하시면서 지켜세워 주시더라고요. 근데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고 아줌마가 정말로 필요해서 심부름을 시켰는지 아니면 의도가 있었는지 밖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리며 아들이 찾아왔더라고요. 아줌마 아들은 얼떨결에 집에 들어오게 되었고 민망한 듯 물건만 전해주곤 얼른 가려고 했는데 그때 아줌마가 붙잡고 아들을 소개했습니다. 우리 아들이에요. 키도 훤칠하고 얼굴도 이만하면 잘생겼고 사장님이나 사모님 아시는 분들 중 돈 많고 좋은 집안 아가씨 하나 골라 저희 아들 천상배필로 좀 짝지어 주세요. 잘 되면 제가 크게 한번 대접할게요. 라고 얘기를 하니 아들이 난감한 듯 어쩔 줄 모르고 얼굴이 빨개져 도망치듯 집에서 나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뭔가 사람이 순수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바보 같은 표정에 저도 모르게 푹 웃음을 터뜨렸고 아빠는 그런 제 모습을 지나치질 않았습니다. 그것이 남편과의 첫 만남이었어요. 아빠는 아줌마에게 얘기를 따로 넣었고 아줌마는 황송해하며 쌍수 들고 서둘러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남편과는 신촌 어느 한 카페에서 만났는데 첫인상과 남편은 똑같았어요. 여자를 많이 안 만나봤다고 무뚝뚝하면서도 서투른 감정 표현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순수하고 좋아 보이던지요. 남편과는 7살 정도 차이가 나는데 오히려 제가 많이 챙겨줘야 할 것 같은 남자였습니다. 저의 적극적인 대시에 남편도 싫지 않았는지 저희는 자주 데이트를 즐겼고 그러다 혼전 임신을 하게 되어 자연스럽게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오랜 시간 동안 본 아줌마였기에 크게 긴장도 걱정도 하질 않았고 아빠는 최고급 한정식집을 예약해서 제 시어머니가 되실 분을 모셨습니다. 허나 분명 편안하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했던 상견례는 예상치도 못하게도 빗나갔고 말았습니다. 가사도우미인 아줌마, 아니 시어머니 되실 분은 어디서 들었는지 갑자기 혼수리스트라는 것을 저희 부모님께 내밀며 한껏 거드름을 피웠어요. 적어도 열쇠 3개는 가져와야 돼요. 병원, 차, 집이랑 예단 2억 정도는 맞춰주셨으면 좋겠네요. 사장님네 재력으로는 이 정도는 해주실 수 있죠? 그나마 내가 오랜 정으로 요 정도 선으로 한 거예요. 싫으면 우리 쪽에서 이 결혼 엎어도 상관없어요. 우리 아들 사위 삼겠다고 줄 선 사람 한가득이고 사장님네 딸은 애까지 뵌 마당에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라고 말씀하시니 저희 가족들은 안면몰수한 아줌마의 태도에 기가 막히고 어리 빠질 지경이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엄마에게 왜 그러시냐고 그만 좀 하시라고 창피한 듯 말렸지만 아줌마는 아랑곳하지 않으신 채 뻗대며 마치 빚받으러 온 빚쟁이 마냥 저희 부모님을 몰아붙였네요. 사실 요새도 2억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20몇 년 전 2억은 정말 큰 돈이었거든요. 거기다 병원, 집, 차까지 마음 같아서는 보란 듯 확 엎어버리고 싶었지만 뱃속의 아기 때문에 차마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혼전 임신한 걸로 부모님께 책 잡히게 한 게 너무나 죄송스럽더라고요. 허나 저희 부모님께서는 저희들을 앉혀놓고 뱃속 아기한테 그러는 거 아니다. 귀한 아기 찾아봐 줬는데 소중히 여겨야지. 아빠가 우리 의사사위 맞으려는데 어느 정도 대우 안 해줄까봐 다 생각해놓고 있었으니 우리 딸은 아빠만 믿으면 돼. 알았지? 자네도 어머니께 너무 그러지 말게나. 자네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신 분인데 당연히 키워준 노고를 보답받고 싶을 걸세. 살면서 우리 딸 많이 사랑하고 아껴주면
그걸로 됐네. 라고 하셨습니다. 아빠는 시어머니께 원하시는 조건을 다 맞춰주겠다고 말씀하셨고 시어머니는 그럼 그렇지 하는 태도로 잘 생각하셨어요. 어딜 가도 의사 사위는 공짜로 못 데려가요. 아참! 그리고 내가 좀 알아보긴 했는데 사장님도 그렇고 우리 의사 선생님 품격이 있는데 호텔 결혼식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린 지인이며 친척이며 오는 사람들이 변변치 않아서 주머니 두둑하신 사장님께서 좀 베풀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라고 말씀하셨고 정작 최고급 호텔 예식을 예약한 건 본인이면서 심지어 1인당 몇십만 원씩 하는 자신의 하객식 때까지 다 부담시킬 속셈이셨습니다. 저희 아빠는 기꺼이 알겠다며 승낙하셨고 제가 그 남자를 사랑한 죄로 저희 부모님께서는 딸 가진 죄인으로 치욕스럽게도 그 사람들에게 수그려야만 했습니다. 남편 역시 마음에 걸렸던지 결혼식 전날 밤 저를 안아주며 다독거려 주더군요. 미안해. 우리 어머니께서 없이 살아서 그래. 나 하나만 평생 보시고 사신 어머니인 거 알아서 잘못된 거 뻔히 알면서도 끝까지 말리지 못했어. 대신 내가 당신한테 더 잘할게. 평생 당신만 보면서 당신과 뱃속 우리 아기만을 위해서 살게. 내 진심만큼은 당신이 꼭 알아줘. 라고 얘기를 해서 속상한 마음에서도 저는 남편의 진심을 믿기로 하고 그 든든한 손을 잡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남부럽지 않게 온갖 최고급으로 호화스러운 결혼식을 올렸고 속내도 모른 채 많은 하객들은 저희를 선남선녀라고 치켜세워주며 백년해로를 위해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행복할 줄 믿었던, 아니 믿고 싶었던 제 결혼 생활은 초장부터 삐그덕거렸습니다. 신혼여행 다녀왔더니 여행지에서 시어머님을 위해 변변한 값진 물건 하나 안 사왔다는 걸 시작으로 난데없이 신혼집으로 쳐들어오는 덜 떨어진 친척들과 함께 임신한 절 하녀 부리듯 하며 집에서 눌러앉은 적도 숱한 날이 되었습니다. 고용관계에서 사돈관계로 옮겨가 예전처럼 일을 시키기 부담스러웠던 저희 부모님께서 다른 일하는 사람을 고용하려 했지만 그것도 마음대로 못하게 돈 나올 구멍 없다고 버티고 있다가 집안에 있는 비싼 소고기며 굴비며 전복이며 좋은 음식들은 다 빼돌렸고 돈은 있는 대로 받아가고선 집안일을 내팽개쳐버리니 세상에 폐악질도 그런 폐악질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견디지 못한 부모님은 그걸로 인해 저희 시어머니랑 크게 부딪히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씩씩거리며 저에게 당한 분풀이를 하셨더랬죠. 그때가 아마 임신 7개월 정도 되었을 거예요. 제 집 드나들듯 쳐들어와선 배불러 오고 있는 제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국이 짜다 뭐다 온갖 핑계를 대며 절 들들 볶았고 마침내 절 궁지로 몰아놓은 제대로 된 핑계거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결혼 얘기가 나올 적부터 저희 아버지의 사업이 조금씩 어려워지기 시작했고 사업이 휘청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때쯤 IMF를 맡게 되어서 모든 기업들이 줄줄이 부도를 맞게 되었는데 저희 아버지 사업도 이와 마찬가지로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사활이 걸린 상태로 온갖 부족한 자금을 끌어모아 부도만큼은 막으려 노력하고 있는 저희 아버지에게 시어머님은 거기다 대고 왜 우리 아들 병원 안 해놓냐며 하루가 멀다 하고 난리를 쳐댔고 저에 대한 압박은 점차 심해져 왔습니다. 남편과도 그것 때문에 몇 번이나 부딪혔지만 시어머님은 그럴수록 절 옥죄어오며 횡포를 일삼았습니다. 저는 그 힘겨운 와중에 아이를 낳게 되었고 불행하게도 제 딸은 가엾은 제 아이는 임신했을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였는지 태어나자마자 선천적인 심장 질환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신생아가 그 여리디 여린 몸으로 어른도 기겁할 법한 세 차례 심장 수술을 진행했지만 제 딸은 결국 견디지 못하고 끝내는 숨을 멎었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차마 믿고 싶지 않았던 참혹한 광경에 따뜻한 온기가 채 식지 않은 제 아이의 축 늘어진 몸을 안고 울부짖었습니다. 자식을 먼저 보내야 하는 어미의 심정을 당해보지 않는 한 누가 감히 헤아린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처절한 자식 잃은 심정을, 그 참담하고 잔인한 아픔을 아무도 죽어도 모를 것입니다. 그런 제 앞에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아이고 공짜로 네 서방 잡으려는 수작질 부렸던 애 너랑 네 부모 죗값 걔가 다 짊어지고 간 거라 생각하고 털어버려라. 평생 부모 근심이나 달고 살지 우리 아들 그것 때문에 속 썩는 거 보기도 싫고 애는 또 가지면 되니 차라리 잘됐다 여겨 라고 막말을 하시는데
그저 제 딸 번듯한 가정에서 제가 자랐던 화목한 가정 그대로 물려주고 싶어 인간 같지 않은 시어머니의 폐악질을 참아냈던 건데 남편 역시 막아주는 척은 했지만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지 부모를 끝까지 이기지 못하니 이미 저의 상태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결혼 생활을 유지할 아무 이유도 희망도 없어진 저는 미친 여자처럼 남편과 시어머니께 울며불며 악을 써댔습니다. 당신들이 인간이야? 어떻게 먼저 가버린 소녀딸을 두고 그따위 말을 짓거릴 수 있어? 어떻게 당신도 부모면서 딸아이 잃은 내 앞에서 그런